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유. 화사한 봄 풍경 속에 쏙 안긴 미술관, 색다른 전시와 체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대과일 바나나를 수확해보고 맛있는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신입 아나운서 한주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인사하게 됐는데요. 지금 너무 설렙니다. 왜냐면요, 충청에 예쁘고 멋진 곳이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한 곳 한 곳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설레는 가슴으로 출발! 매력 터지는 오늘의 여행지, 싱그러운 봄 기운이 완연한 아산시 송악면입니다. 만개한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데요. 어서 오라며 반겨줍니다. 제대로 아직 봄꽃 구경도 못했는데 여기 벚꽃도 많고 한적하고 너무 좋다. 이곳은 충남에 처음 세워진 미술관입니다. 1년 중 이맘때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앞다퉈 피어난 예쁜 봄꽃들이 봄날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터줏대감 거위 2마리가 관람객들을 반겨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거위가 사람을 잘 따라다니나요? 여기 거위가 오래 여기서 기르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을 좀 잘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위가 사는 연못도 있고 네. 벚꽃도 너무 예쁘게 폈는데 아산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1997년에 이종무 화백기에서 고향으로 귀향하셔서 자연 속에다가 설립하신 미술관입니다. 고향을 무척 사랑했던 화가 당림 이종무 선생. 30여 년 전 예술과 자연, 가족이라는 테마 아래 지역사회 사랑방을 자처하는 미술관을 세웠는데요. 계절마다 자연 친화적인 미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이종무 화백기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던 공간입니다. 유화를 많이 그리셨고 좀 갈색을 좀 많이 사용하셨어요, 주로. 그래서 황토의 화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향토적이면서도 토속적인 색으로 자연 속의 내면을 표현한 이종무 선생. 미술관에는 그의 작품 세계를 계승하는 전시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봄처럼 노란 빛의 강아지가 화폭 가득 담겨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전시입니다. 반려견을 처음 만난 뒤 행복했던 일상과 추억, 그리고 헤어지는 아픔까지의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은 전시, 이희수 작가의 푸른 별 이야기입니다. 또 야외에서는 이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아이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애기들이 저렇게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는 이제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저희 미술관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창의적인 체험입니다. 이름하여 바닥화인데요. 도화지 대신 맨 땅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저마다의 상상력을 풀어놓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랑도 바닥에 그림 그린 적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왔어요. 새소리 누나고 꽃잎도 날리고 해서 그림 잘 그리고 멋지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마음껏 느끼며 바닥화를 그리는 아이들. 붓을 잡고 집중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한데요. 따스한 봄날의 풍경을 더 반짝거리게 합니다. 이렇게 그려진 바닥화는 미술관의 소중한 작품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좀 새롭고 아이가 나중에 커서 좀 되돌아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해주고 싶고 새로운 경험도 해주고 싶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바닥화에 도전해봤는데요.
오랜만에 붓을 드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림 그린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또 바닥에 그리니까 약간 기분도 묘하고 좀 흥분도 되고 아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곳에서 저를 처음 반겨주었던 거위를 그려봤는데요. 봄날의 여유와 설렘을 느끼게 해준 거위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이 좋은 날씨에 화사한 풍경 속에서 너무 멋진 추억 남기고 가네요. 충남 1호 미술관에서 즐긴 봄마중,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번엔 아산시 영인면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느 농장과는 좀 다른데요. 이곳은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길고 커다란 이파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요. 과연 어떤 열대 과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와, 이게 다 뭐래요? 이렇게 잎이 큰 나무가 있어요? 네, 이게 바나나라는 건데요. 에이, 무슨 바나나 나무가 충남 아산 한복판에서 자라나요? 이런 거는 제주도는 가야 볼 수 있는 나무 아닌가요? 바나나 하면 무조건 더운 데서만 자라는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바나나는 반응달에서 더 잘 자라요. 완전히 떼약볕보다 살짝 응달진데 시원한데 선선한데 근데 기온은 한 20도 이상에서 그 정도면 돼요. 지붕을 뚫을 듯이 쭉쭉 뻗은 바나나 나무. 아산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이색적인데요. 이렇게 큰 바나나 나무는 몇 년이나 재배해야 되는 걸까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보통 이렇게 실하게 나무가 자라려면 길게는 10년, 20년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얼마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길게 자라난 건가요? 1년이면 이 정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커서 열매가 나와서 딸라면 1년 5개월, 6개월이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죠. 열대과일의 상징 같은 바나나. 충남 아산에서 열대과일 바나나를 수확하고 또 어린이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체험 신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그냥 뚝 따요. 뚝 따면 과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과즙이 흐릅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노랗지는 않지만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는 없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잘 까지지도 않아요. 후숙 안 하면은 이거를 제가 한번 거의 야채 껍질 까는 것처럼. 방금 딴 바나나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약간 냄새는 그 오이 있죠? 오이 냄새 나는데요? 오이 향이 나는 바나나, 식감도 달랐습니다. 맛이 바나나 맛이 맞나요?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그 바나나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익긴 다 익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네요. 다 아니, 익은 거라니. 근데 여러분도 한번 맛을 보셔야 되는데. 농장에서 막 수확한 바나나는 푸르디 푸른 색깔입니다. 이 바나나를 일주일 정도 후숙시키면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 바나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새롭게 어린 바나나를 식재한 시설입니다. 바나나는 꼬박 1년 동안 자라고 그 6개월 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린 묘목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잘 크고 잘하면 그 농가 증진, 소득 증진을 위해서 그 큰 하우스를 져서 농민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 맛있는 바나나를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장님의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이런 바나나 농장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왜 없이요? 다 준비해 놨죠.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바나나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요? 이게 제가 아는 그 바나나거든요. 아까 밑에서는 초록색 바나나였는데 이게 그럼 숙성이 된 바나나인 건가요? 네네. 일조에 숙성된 바나나예요. 바나나의 변신은 무제. 일주일이면 색깔도 맛도 향도 모두 달라집니다. 밑에서 먹은 거랑 맛이 너무 달라요. 쫄깃쫄깃할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아는 그 바로 바나나 맛인데 너무 달달하고 상큼하네요. 그렇죠. 수입보다는 우리나라 쫄깃쫄깃하고 향도 더 강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로 시원한 셔벗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바나나를 요거트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살짝 갈아줍니다.
곱게 가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음틀 가장자리에 초코 시럽을 바르고 요거트와 잘 섞인 바나나 믹스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2시간이면 상큼한 바나나 셔벗 완성! 이번엔 꿀 바나나 요거트 차례입니다. 컵에 플레인 요거트를 절반 채우고 잘게 자른 바나나를 듬뿍 넣습니다. 그 위에 달콤한 꿀을 넣어주면 끝!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바나나로 만드는 상큼 달콤 체험. 어때요? 매력있죠? 오늘 하루 야산에 와서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경험들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봄에 이색 체험 가득한 아산으로 놀러오세요. 따사로운 봄볕을 따라 봄나들이 나왔더니 색다른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의 1호 미술관에서 봄날의 추억을 남겨보고요. 맛있는 바나나로 봄날이 더 달콤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아산으로 유유자적 봄나들이 떠나보세요. 애순아, 나랑 결혼해야지. 나 과식이 왔어, 한림 과식이. 애순아, 애순아, 애순아. 아이유 어디 갔니? 아, 우리 애순이는 어디 가버리고, 아, 외롭고, 과식이는 배고프고. 자, 쌤 오늘 도대체 무슨 컨셉이세요? 아우, 저 폭삭 속았을 때 양관식 아니고요. 좌과식입니다. 항상 배고픈 좌과식입니다. 오늘도 과식을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제가 좀 약간 좀 눈여겨보고 빨리 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삼방산 바로 밑에 자리 잡은 그런 식당이에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 따라 와보세요. 삼방산으로 갑니다. 삼방산 기다려. 애순아, 애순아, 애순아. 와, 안녕하세요. 여기가 형제섬과 유채꽃이 보이는 삼방산 비맛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 딱 들어오면 고깃집들이 국밥집이라고 들어오면 일단은 그 돼지 육수나 그 닭 육수를 끓인 그런 향들이 쫙 나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향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뭔가 카페 향이 나는 듯한 그런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깔끔한 가게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국밥, 면. 그러면 일단은 국밥과 면이 있는데 저는 2개 다 시켜볼게요. 욕심을 좀 갖고. 네, 사장님. 메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고기 국물에 진피, 네, 귤 껍질을 블렌딩해서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거 독특한데요. 고기국수에 진피라. 위에 간시로 대파를 만든 페스토. 잠깐만. 어쩐지 독특하더라. 이거. 페스토는 으깬 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대파를 이제 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으깨고 거기에 이제 마늘과 나머지 소스들 넣어가지고 저희만의 독특한 시그니처 음식을 만들었어요.
먹어볼게요. 기대되네. 우리가 보는 흔한 국밥인데 흔한 국밥이 아니다. 이렇게 국밥을 이렇게 푸짐하게 해가지고 먹어줘야 돼. 간이 너무 잘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늘 향이 확 나면서 뒤에 깔끔하게 그 국물은 또 소고기 국물이라고 하는데 국물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집만의 또 독특한 고사리 김치 다 올려가지고 고사리 김치 들어는 보셨나요? 나는 여기서 먹고 있어요. 삼방산 밑에서. 요거 독특하다잉? 아삭아삭한 맛은 지금 양배추가 잡아주고 그 고사리만의 그 진한 그 꿉꿉한 향이 있잖아요. 그 대지의 그 땅의 향, 그 향이 뒤에서 탁탁 잡혀줘. 요즘에 한참 고사리철 시작이거든. 고사리 많이 캐거든요, 우리 엄마들. 엄마, 고사리 많이 따와. 응? 여기서 또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난 좀 맵게 먹으니까 쫙 나가지고 국물 깔끔해. 돼지고기에 약간 텁텁할 수도 있는 맛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맛이 이건 것 같다. 이런 구수한 고기 육수에 뭔가 우리가 식초도 넣고 식초, 다시마 식초 이런 등등 많이 넣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일까? 깔끔한 맛이 딱 나. 금방 뚝딱 돼버렸네. 큰일 났다. 먹을 게 많이 남았는데. 와. 넣을게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먹으니까 다시 소화가 됐어요. 사장님, 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이어트 끝. 사장님, 전복죽이랑 국밥 하나 추가요. 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든든하다.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좀 많은 양을 먹었거든요. 거북하고 좀 이게 더부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요. 깔끔해. 이게 그 간을 좀 낮춰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드시려고 하니까 염도를 낮췄고 거기에 이제 한약 재료 쓰는 진피를 섞었으니까 좀 더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저도 식당을 지금 한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 메뉴를 계속 바꾼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 도전 정신이 출전해야 되거든. 예전에도 이렇게 음식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셰프 출신? 셰프 출신은 아니고요. 그냥 식당을 여러 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해보면서 뭔가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자개장이랑 뭐 이런 컨셉으로, 그다음 바 형식으로, 국밥집을 이제 바 형식으로는 제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육지에는 가끔 있지만, 그래서 제주 이 삼방산 밑에서 삼방굴에 들어서 먹는 그런 느낌의 이게 또 자개장 컨셉이 또 있었구나. 또 삼방굴사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게 또 자개장, 이거 왜 다 버렸나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자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릇들은 일부분은 그 쓰시던 유품들이 좀 있어요. 유품을 잘 활용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업사이클링으로 인테리어를 좀 꾸며봤어요. 센스가 엄청나십니다. 저희가 새로운 맛을 도전한 거라 이 맛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느껴졌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새로운 맛이라고 했는데 전혀 딱 이렇게 너무 새롭고 이렇지 않아요. 너무 맛있는 곰탕 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전복죽, 국수 너무 맛있었어요. 휴! 삼방산 아래에 작은 식당입니다. 다양한 맛과 제주의 특별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놀러 오세요. 끝나셨어요? 아, 끝났어요. 15초 안 된다? 아,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이게 더 낫겠다. 예. 자연스러운 게 낫지. 일본 마쓰야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늘은 좀 소박하지만 그 안에 정겨운 매력이 있는 근처 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치코를 떠나려면 옷 잡고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소도시 감성을 느끼러 떠난 마쓰야마. 이번에는 마쓰야마 인근 지역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양초와 종이 산업이 번영하고 작지만 무궁무진한 매력을 지닌 우치코. 일본의 전통 문화와 더불어 옛 정치까지 느끼면서 멋진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곳. 더불어 탁 트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모나다까지. 우치코로 출발합니다. 우선 마쓰야마에서 우치코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캐릭터 기억나시죠? 마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차를 타기 전부터 너무 설렜습니다. 따다다, 너무 귀엽죠? 요게 바로 에키벤이라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개봉할게요.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우와, 가와이. 저희가 에키벤을 호빵맨으로 준비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여기 시코쿠시가 호빵맨을 그린 작가님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기 애니메이션의 작가님이 살았던 곳으로 저도 특별히 이 만화의 주인공이 새겨진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구성도 탄탄하고 꽤나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잠시 달리다 보니까요,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우치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 뒤쪽으로 되게 정겨운 정취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우치코 투어 시작합니다. 이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을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비까지 내리니까 정말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이 마을의 전통적인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하루였는데요. 그러던 중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konnichiwa. 우와. 보기만 해도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양초 가게. 이 가게는요, 현재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전통적인 기법이 느껴지는데 이 비결이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가게는 좀 어떤 곳일까요? 当店はこの和ろうそくを作っているお店で、江戸時代の後期から200年続く、今日7代まで続いている和ろうそく屋になります。 다른 양초와는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内子町はこのハゼの実から取れる木蝋の生産で、かつて江戸の後期から明治にかけて大変栄えた町で、当店がその当時から木蝋を使って和ろうそくを作り続けておりまして、もう四国でも唯一残っている和ろうそく屋になります。 어머나, 이 가게 안쪽에서는 실제로 양초를 계속 만들고 계셨는데요. 딱 봐도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전통 방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양초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基本的にはこの和ろうそく作りっていうのは1日で仕上げていくんですけど、だいたい朝の9時営業からだいたい3時ぐらいまでの、6時間ぐらいで、ある程度決まった本数を作っていきます。 양초가 완성되는데 몇 단계 정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和ろうそくの工程は全部で4過程
ありまして、最初にこの今作業している木掛けといってろうを何重にも手で重ね付けて形を作っていきます。である程度形が仕上がりましたら、次はろうの温度を45度程度にちょっと温度を上げて、表面の艶出しですね、表面を滑らかにこう仕上げていくんですけど、でその次の3工程目でこの先にかぶった芯を切り出していきます。そして最後に長さを切り揃えて完成になりますね。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는 이 작업들은요, 같은 자리에서 빚어내는 장인의 정성 덕분에 지금까지 환하게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의 손길을 다 거쳐서 만든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언뜻 보기만 해도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일반 초와 좀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一般的なパラフィン炉のろうそくと比べ、炎が大きく、そしてすすが少なく、また風を当てなければ横にろうが流れ落ちなくて、炎の揺らぎがとても綺麗なんですね。 앞으로도 이 역사와 전통을 좀 이어가실지 궁금해요. やはり僕としてもこの内子でこう育って、僕がちょうどこれから7代目になる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こう時代の中でのこの和ろうそくの在り方っていうのを模索しつつ、やっぱりこの内子の町で、今でこそ海外のお客様も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素晴らしい手仕事だなと皆さんに感動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この日本ならではの伝統工芸、僕はすごく誇りに思ってますし、この和ろうそく作り伝統っていうのをまた次の世代にも残していけたいなと思って、これからも内子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우치코의 양초가 이 마을을 든든하게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간발에 스고이 스고이. 양초 가게를 나왔더니 어머나 마을이 시끌벅적하더라고요. すみません、今これは何をするですか？明治と大正の服装を着て街並みを歩いているっていうものになります。今年初めての試み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昔ながらの服装をしてこういった街並みを歩くことで住民の方々含めて親しみを持っていただけたらという企画になっています。 이렇게 마을의 전통을 이모저모 느끼면서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거닐어 봤는데요. 그러던 중 한 찻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인지 여기도 장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조금 긴장됐지만 자신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간발의 수민상. 아, 건니치와. 何メニュー？はいはい。はい、ここにあります。どうぞお選びください。오, 핫 커피. 핫 커피. 하이 하이. はい、了解です。 지금 여기가 안에 북적북적한 게 약간 사랑방 느낌이 나거든요. 앉아가지고 좀 따끈하게 몸도 녹이고 커피 한잔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특별하게 커피 잔을 직접 고를 수 있었는데요. I like color blue. 블루 컬러. Yes, yes. 블루. 우치코 마을은 커피조차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데 묘한 이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작은 마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촬영하러 오니까 이분들도 제가 신기하고 사실 저도 이분들이 신기해요. 커피 빨리 주세요. 하이. お待たせを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ゆっくりどうぞ。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이 내어주신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녹여보는데요. 아, 스고이. 아.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 가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정겨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왜 인기가 많은지 제가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이 가게를 운영하신 거예요? 30年ぐらい前からビフォー。 와, 스고이. 요즘은 우치코로 여행도 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분들은 좀 계세요? 観光客の方はコロナでシャットダウンしてたから、それから見たら増えましたね。ここの前がちょうどお遍路道、四国遍路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その88箇所のお歩きる方がここを通るの。 우치코의 좀 매력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まあ、うちこ全部いいところ。아, 전부?
とってもねお人柄がみんないいですしすごくね住みやすくて良いところですよ。 이렇게 우치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떠난 곳은요. 이 멋진 풍경이 아름다운 시모나다역입니다. 저는 마쓰야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시모나다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센가치로 행방불명의 배경지가 되기도 했고요. 사진을 찍는 핫플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저도 일본 여행의 마지막 추억을 이곳에서 장식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플랫폼에서 세토네 해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아름다운 석양까지 더해지니 야, 왜 이곳이 SNS 핫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잠시 동안 의자에 앉아서 저만의 황홀한 시간을 만끽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보시죠. 반짝이는 관광지가 오히려 지루하신 분들, 그리고 쫓기는 여행 일정에 지치시는 분들은 마쓰야마로 놀러오세요. 저와 함께 떠났던 마쓰야마 여행기 어떠셨을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봄바람과 함께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 평온했던 일상은 깨지고 헤어나기 힘든 상처로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런 이들을 위해 한 끼 밥상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 뭉쳐 큰 사랑을 나눈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봄햇살이 가득한 4월 어느 날, 따뜻한 바람에 더위까지 느껴지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은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피소 온 지는 한 8일 정도 됐어요. 집은 한쪽에 막 불이 붙는 걸 막 물 가지고 막 끄고, 그래가 집은 다행히 구조를 해놨어요. 창고가 막 다 타버리고 사과나무가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역대급 산불 피해에 속만 타들어가는 사람들. 피해 복구가 언제가 될지 몰라 이재민도 봉사자들도 지쳐만 가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재민들이나 소방관분들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 관계 공무원들을 함께 이제 격려하고 함께 이제 마음을 나누고자 오늘 사랑의 삼계탕을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주축이 되어 안동 역사문화박물관, 사랑의 밥차 등이 함께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여러 봉사단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날 그리고 여건이 되는 날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최대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부대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빈곤층 이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안동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사람들의 정성을 담아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 600명분 준비한 거고요. 원래는 더 많이 준비했다가 감염병 우려 때문에 인원을 좀 분산시키라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그리고 이재민들 600명분 준비한 겁니다. 부족해진 영양을 채우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던 중 선택된 메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봅니다. 불편했던 피난 생활,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잠자리라든지 뭐 이런 게 불편하죠. 평소에 뭐 사먹기도 하고 급식소에서 와가지고 배식해 주는 거 먹고 또 지인들이 뭐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 밖과는 비교할 순 없지만 마음을 담은 음식에 근심도 조금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재민과 함께했던 여러 봉사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듯합니다.
불을 끄면서 각 마을 현장을 가봤을 때 진짜 집이 다 불타고 뭐 창고라든지 모든 게 다 불을 탔는데 정말 안타깝죠. 이제 복구 현장으로 또 저희들이 봉사를 또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때 되면 또 열심히 해서 저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55년째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몸에 익은 봉사인데 마침 또 신지식인 협회에서 또 이렇게 여기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많은 봉사인들 그리고 또 우리 체육관에 계시는 이재민들 식사 대접하려고 온다고 해서 자청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제가 저쪽 그러니까 텐트 있는 쪽에 강당에 들어가서 이재민 여러분들 갖다 뵈었을 때 저렇게 좁은 텐트 속에 두 분씩만 계신다는 걸 보고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성을 다한 음식에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 덕분에 이재민도 봉사자도 든든하게 속을 채우는데요. 이 와중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챙기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한 2주 넘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들지만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해둔 반찬을과 음식을 드시고 맛있다고 할 때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번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 조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을 나누려면 밥 한 끼를 같이 하란 말이 있죠. 슬픔을 나누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이 봄이 더 따뜻해지길 기대해 봅니다.